너희가 208번이 어려웠던 건 208번의 그래프를 못 그려서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절대값 x-1이라는 건데 얘는 그냥 x-1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x-1의 그래프는 1을 지나는 요런 녀석 아닙니까? 근데 절대값 씌우면 뭐 해야 돼?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고 봐야 돼. 요렇게 생긴 애가 되겠지? 얘를 이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애라는 거야. 여기가 2까지. 근데 정의가 어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냐면요, 0에서부터 2까지 정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넓이 합치면 얼마야 한다라는 거겠어? 1이어야 해 라는 거야. 근데 높이는 몰라. 높이를 왜 몰라? 0 집어넣으면 알지. 얘 1이잖아요. 그러면 1 절반 2분의 1이고 얘 2분의 1이야. 요건 됐네. 잘 그렸네 까지는 찾을 수가 있겠다. 범위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 얘 넓이 구해줘.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의 절반 8분의 1. 그럼 얘도 8분의 1. 둘 더하면 4분의 1.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래프 아주 멋지게 그렸네요. 자, 209번.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잘 그려봐 라는 거고 1차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0에서부터 2까지를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라는 애니까 x절편은 1이고 내려가는 녀석인데 어디 2일 때 0이 되겠죠?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0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4분의 3이래. a까지 구했더니 얘가 4분의 3이래. 얘의 길이는 1이고 요 녀석의 길이를 이용하고 얘 높이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요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가 뭐 4분의 1이야. 이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도 우리 사다리꼴 한번 이용해 봅시다. 얘 좌표 잡을 건데요. a, 저거 위에 점이니까 1-2분의 1a라는 녀석이 좌표로 찍히겠지?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이랑 윗변 1-2분의 1a 곱해주고 높이 a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넓이가 될 거야. 4분의 3이라고. 일단 좀 쓸까요? 얘는 2-2분의 1a가 될 거고 얘한테 a 곱한 게 2분의 3이더라. 2 곱해버리면 4 빼기 a 에다가 a 곱한 게 3이더라. 4a 빼기 a 제곱의 3이다.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이다. a 빼기 3이랑 a 빼기 1의 곱이 0이다. a는 3이거나 a는 1인데 2가 여기 있는데 a가 여기 있으면 a는 얼마야겠어? 1이었어야겠다. 자, 그 다음 친구도 한번 볼까요? x는 0에서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대. 이럴 때 1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6분의 a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둘 다 1일 때 0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1일 때 0이 되는 그래프고요. 0일 때의 값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a가 될 테고 2일 때의 값을 집어넣으면 b가 되겠지?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막상 b를 구해보면 알게 되겠지. 이 녀석의 넓이랑 이 녀석의 넓이랑 더하면 얼마여야 해? 1이어야 해. 이게 첫 번째 힌트로 들어갈 거예요. 얘는 2분의 a가 될 거고 얘 넓이는 2분의 b니까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의 값이 1이더라. a 더하기 b는 2다라는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의 넓이인 2분의 b가 6분의 a와 같대. 2분의 b가 6분의 a와 같대.
양쪽 6 곱해주면은 3b가 a와 같겠지. 샨 집어넣으면 4b가 2더라. b는 2분의 1이다. 그럼 a는 2분의 3이다. a에서 b를 빼주세요. 1이네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친구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51번이에요. x가 0에서부터 4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고 얘랑 넓이를 합치면 1이 돼야 해. 얘는 1 높이 k니까 얘는 2분의 k. 얘는 1, 얘는 k니까 요 녀석의 넓이는 k. 얘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k니까 얘의 넓이도 k가 되겠지? 얘들 싸그리 다 더하면 2분의 5k가 될 건데 얘가 1이래. 아, k는 5분의 2구나. 이럴 때 말입니다. 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3까지 또 3까지의 높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얘 절반이니까 얘 높이는 2분의 k겠지. 그럼 요 녀석의 넓이는 요 k에다가 요 부채 사다리꼴의 넓이 뭐 해주면 되겠어? 더 해주면 되겠다. k에다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테고요. 얘는 2분의 3k. 근데 얘는 2분의 3에다가 k가 얼마였으니까 5분의 2였으니까 약분해서 5분의 3. 걔한테 2분의 1까지 마저 곱해줄 거니까 10분의 3이란 녀석이 얘의 넓이가 될 거야. 10분의 3에다가 k는 아까 5분의 2, 10분의 4였죠? 넓이 구하는 겁니다. 넓이. 곡선까지 다 구해본 친구들이 그 직선에 이거 넓이 못 구해가지고 이거 절절매지 마시고 여차하면 함수식 쓰고 적분해버려. 인테그랄 써버려. 자, 152번입니다. 조기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정의가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번에는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요 녀석 뭐 알려준 겁니까? 우함수 알려준 거고요. 우함수는요 y축 대칭이죠. 같이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왔잖아. y축 대칭.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똑같이 그릴 거야. 구간을 보니까 0에서부터 2분의 3이 있고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가 있으니까 2분의 3 기준으로 해서 0일 때랑 2까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요 녀석의 넓이가 얘 넓이의 몇 배래? 5배랴.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5a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그려지는 애도 넓이가 a여야 하고, 요만큼 마이너스 3 2까지 그려지는 애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까지 요까지 그려지는 애가 뭐여야 한다라는 거겠어? 그러면 얘도 5a의 넓이를 갖고 있다라는 녀석 아니겠습니까? 얘 다 합치면 얼마 돼야 돼? 확률이 1이 돼야 돼. 12a가 1이니까 a는 12분의 1이겠지? 근데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하대? 요 범위가 필요하대. 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3까지니까 요 녀석의 넓이가 필요하고 우리는 2a가 필요하다. 2배 하면 되겠다. 끝장나는 식 같은 거, 끝장나는 그림 같은 거 없잖아요. 막 그렸는데 풀리지? 맞아.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해 얘기하고 표준화시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정규분포라고 불리우는 녀석인데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애냐면
n으로 표현하고 평균, 시그마의 제곱, 분산으로 표현하는 녀석이거든. 얘는 어떤 그림? 요런 그림 그려진다고 했어. 가운데가 m인 녀석으로.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이 친구의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런데 평균이 높아질수록 이 m의 기준이 더 오른쪽에 있을 건지 작아지면서 왼쪽에 있을 건지를 결정할 거고,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높이가 낮아져, 완만해져. 즉 분산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얘가 온폭 파여있다라는 거는 많이 모여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분산이든 표준편차든 작아진다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이 세 개 그림 그려주고 나서 어떨 때는 평균이 큰지 어떨 때는 분산이 큰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생긴 녀석, 얘 넓이의 전체가 1이었고 요 반틈이 0.5였다. 그런데 평균이 모든 녀석들에 대해서 다르게 나올 테니까 얘를 통일화 시켜주자. 우리가 상용 로그를 쓰는 것처럼 통일화 시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쓸 건데, 좀 잘 쓴 것 같아요, 글씨를. 표준 정규 분포를 쓸 건데, 얘도 똑같이 n이라고 정규 분포의 일부분이야 라고 쓸 건데, 평균이 0하고 1의 제곱, 표준 편차는 1로 놓을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요 구간의 넓이, 요 구간의 넓이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 표는 다 나와줘. 그러니까 표를 보고 푸는 거야. 얼마나 땡큐야? 그런데 각 표당 확률의 값이 소수점 4자리까지 나와. 걔네들을 더해주고 빼줄 거야. 주관식이 아닌 이상 우리는 끝자리의 합만 이용해서 답을 찾아주게 될 거거든. 이 녀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하는 방법은 x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게 z의 값이 될 거야. 이 z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미리 풀어보면서 알아야 돼. 요거는 딱 큰 그림만 딱 그려준 거야. 이 내용이 이 전부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항정리랑 정규분포와의 관계 하면은 끝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필수 예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왜? 자꾸 너 거기서 나 잠깐 칠판 볼 때마다 자꾸 이게 좌우 이렇게 시선 주면서 자꾸 조금씩 이야기 나눠. 이거 나 야구르게. 왠지 고정 자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어. 이게 의자 뒤에다가 윤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 그 자리 만들듯이.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생기는 넓이랑 18보다는 크거나 같다. 오른쪽에 그려지는 넓이가 서로 어떻다고 했냐면 같다라고 했어. 평균이 있는데 18보다 크거나 같은 요 녀석의 넓이랑 1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녀석의 넓이가 서로 같대. 서로 같다라는 거 어디 대칭으로 하기로 했어? 평균을 대칭으로 가기로 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차이입니까? 6 차이잖아요. 그럼 3 나눠 가졌겠지? 평균이 얼마겠어? 15다 이런 거야. 이지 13번. 자, 바로 18번입니다. 17번입니다. 바로 정규화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요 녀석이야. 우리가 저기 주어진 x의 범위가 25도 있고 40도 있지? 그 녀석이 얘의 값이야. 요 m은 주어진 정규분포의 평균 얼마라고 돼 있어? 4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분모에 깔릴 시그마가 얼마다? 10이다. 저 녀석을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즉 표준화 시켰을 때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의 범위지만 우리는 뭐의 범위? z의 범위로 바꿀 거고, z의 범위를 바꿀 때 25 빼기 평균, 얘를 시그마로 나눈 녀석, 시그마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눈 녀석, 그 다음에 얘는 40을 평균으로 빼주고 시그마 10으로 나눈 녀석, 요 범위가 필요한 거야. 너네 계산은 잘하지 않니? z의 범위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많이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니까 0이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1.5랑 5, 0 사이 얘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 근데 우리 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1.5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다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 0에서부터 2.5까지의 넓이를 힌트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정규 분포한 거랑 똑같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어때? 대칭이잖아. 그럼 요 친구의 넓이나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야. 즉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인 0.4332라고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P의 Z로 바뀌면서 크거나 같은데 60 빼기 평균을 시그마로 나눈 거. P, Z라는 녀석이 뭐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한 거야. 얘가 0이고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여기거든. 아, 우리 2보다 큰 녀석은 안 나와. 하지만 0에서부터 2까지는 얘의 넓이가 나와 있거든. 자, 절반입니다. 얘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0.5죠. 여기에서 이 친구의 넓이를 뭐 해야 나온다는 거야? 빼야 나온다는 거잖아. 0.5에서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인 0.4772를 빼줘라는 거야. 0.0228 이 계산들이 좀 귀찮아. 소수점 4자리까지 떨어져서 계산이 귀찮아. 자, 그 다음 페이지요. 표준화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 m이 50이고 시그마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요 녀석이 0.013을 만족시키는 0.0013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고요. 얘를 정규화시키면, 표준화시키면 z가 k 빼기 m 얼마지? m이 50. 얘를 5로 나눈 녀석을 구했을 때 0.0013이라고 되는 거야. 자, 크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색칠할 땐 이쪽에다가 색칠을 할 거고, 이쪽에 색칠한 부분, 나머지 부분이란 얘기잖아. 빼고 남은 부분이 0.0013. 얘는 0.5에서 얼마 빼내야? 라고 하면 0.4987. 이 친구 뺀 거야. 요거 이해되었어? 아! 기준이 되는 이 숫자가 어디에 얻어 걸려야 한다는 얘기겠어? 3에 얻어 걸려야 한다는 얘기지. 얘의 결과가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60 아니야? 65 빼기 50을 5로 나눠야 3.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0이고 3. 그럼 전체 0.5에서 요거 뺀 거의 값이 나오겠지. 이게 어떨 때 사용되냐면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는데 10,000명이 지원해서 13명까지 입사를 시켜주려고 한다. 이 입사 시험의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 분산이 25 또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최종 합격자는 몇 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쓸 때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합격자 시험 점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K점보다 이상을 맞아야 합격인 거잖아. 이상을 맞을 확률이 0.0013 만 명 중에 13명 합격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K 값을 구하려고 얘 빼고 했더니 몇 점 이상 맞으면 되겠구나. 65점 이상 맞으면 되겠구나. 요렇게 문제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주고 문제가 나오는 건 너무 땡큐야. 이건 가져가세요야 이 문제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시험 문제라고 나오는 순간 애들이 요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요렇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얘를 요거를 써야 되는, 즉 이렇게 안 써져 있는 한글화 돼 있는 애를 수식화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만 알면 돼. 오늘 어떤 친구가 나한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안 배운 거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어. 그지?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를 하나 나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같은 의미면 같은 문제인 거야. 근데 직접 똑같지 않아도 우리 적응해야 합니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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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19번.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이 만명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정규분포처럼 써줄 거예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고, 키가 170 이상인 학생, 즉 P, X가 170 이상인 학생은 확률이 얼마나 되며 몇 %일까?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 친구를 정규화 시켜버리면, 표준화 시키면은 Z라는 애가 170 빼기 평균을 5로 나눈 녀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럼 이 친구 P는 Z가 얘는 6이니까 1.2가 되겠다.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0이고요. 1.2가 이렇게 있어서 1.2보다 크거나 같은 요 구간이 필요해. 그럼 0.5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를 뭐 해야 돼? 빼야겠지.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여기 0.1.2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0.5에서 0.3849를 빼주자. 빼면 0.1151이 되겠다. 소수점이니 퍼센트가? 그러네. 자, 10,000명 중에 이렇게 얻어 걸렸는데 퍼센트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 100 해줘야겠지? 10,000분의 요거니까. 그래서 11.51%. 그 다음에 물어본 게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 이번엔 몇 명이냐라고 했어. 퍼센트를 궁금한 게 아니고 전체 학생 수를 곱해주면서 몇 명까지 들어가는지가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P, X라는 애가 16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70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는 P, Z로 바꾸면 160 빼기 164를 5로 나눈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Z가 이번엔 170 빼기 164, 얘를 5로 나눈 애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라는 걸 5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8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까 했죠?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는 그림은 마이너스 0.8은 여기 있고 1.2는 여기 있는데 이 녀석의 넓이를 다 더해달라고 한 거잖아. 아까 했죠? 마이너스 0.8에서 0까지의 넓이나 0에서 0.8까지의 넓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즉 이 친구의 넓이와 이 친구의 넓이인 요 값을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 한다는 얘기겠지. 그래야 넓이가 더 커질 테니까. 그럼 얘는 0.2881 더하기 0.3849인데 하민아 이거 얼마니? 읽어 빨리. 아니야 못 읽겠어? 0.67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빵은 어차피 지워지게 될 거고.
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확률인데요. 전체 몇 명? 1000명 중에 요만큼. 1000분의 얘니까 몇 명? 673명이 됩니다. 그런 거야? 하나, 둘, 셋, 풀어. 20번이네. 아, 결국 이 문제가 나오네.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대. 응시자의 평균은 점수가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몇 점인지는 모르는데 K점 이상은 맞아야 돼. 얘를 구했더니 2000명 중에 몇 명 안에는 들어온다는 얘기야? 320명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얘는 그럼 1000명 중에 160이라는 거고 100명 중에 16, 즉 얘는 0.16이 됐다라는 거야. 얘를 표준화 시키면 Z가 K 빼기 평균 450점에 표준 편차 75점으로 나눴는데 얘의 값이 0.16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점수가 있어서 이거 이상 되는 애가 0.16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0.34라는 거고 기가 막히게 힌트로 줘놨지. 얘의 값이 얼마여야 돼? 0에서부터 1까지 하니까 얘가 1이 돼야 돼. 요 녀석이 얼마가 돼야 한다고? 1이 돼야 한다. 525점일 때 1 나오겠죠. 아이고 숙제가 쭉쭉 있네. 오우 2페이지나 되네. 예. 할 거 많다, 할 거 많아.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는 첫 페이지를 조금 읽어야 되는데 요것만 잘 읽고 넘어가면 되거든. 우리가 이항분포로 평균도 구할 수 있고, 그치? 근데 뭐도 구할 수 있어? 분산도 구할 수 있으면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고, 그지? 정규분포는 연소확률 변수인데 이산확률 변수랑 연소확률 변수는 우리가 구분을 지어놨단 말이야. 하나는 T그래프고 하나는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인데 어떻게 두 개가 같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아져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떤 조건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수학에서 아주 난해한 말이지. 뭐가 충분해?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수학에서는 아 이거 여기 확 나오는 내가 제일 싫어해. 나는 확률을 참 싫어해. 이런 말들이 너무 싫어. 애매한 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런 풀이, 저렇게 생각하면 너무 싫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면 그냥 풀겠는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면 그 풀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아 얘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가 되게 어려워. 그게 이제 경우에서도 그렇고 확률도 약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 되게 우유부단해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꾸준히 그 문제를 풀지 않아. 어떨 때는 기분상 이렇게 풀고 어떨 때는 기분상 이렇게 풀어서 오늘 이 친구가 물어보고 내일 이 친구가 물어보면 다른 풀이를 쓸 수가 있지. 그 얘기 뭐야? 다양성. 아무튼 그래요. 왜 그래? 되게 소리 없이 크득크득크득이 여기까지 들리는 느낌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충분히 크면 얼마나 크면 될까? 엄청날 것 같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n이 한 30만 되면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해줘. 30 별거 큰 숫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대. 어디 나올 거야. 30 정도만 되면 충분히 큰 걸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RPM에 나오나? 여기 뭐 하나 있지.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바로 밑에 나오네. 일반적으로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뜻한다 라고 해서 적당히 30보다 크면 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 열심히 그래프를 그렸지만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너네들 문제가 나올 때 정규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이항분포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숫자가 충분히 커라는 거 그냥 던져놓은 거야. 암묵적으로 큰 숫자구나 라고 하고 바로 정규분포 들어가면 돼. 그거에 대한 딴지 거는 문제는 없어.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이항분포 얘를 따를 때 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린 누굴 찾으라는 거야? 정규분포 만들어봐 라는 거지. 우리 정규분포 쓸 때 평균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얘랑 뭐 하면 돼? 곱하면 될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120에 곱했으니까 240이 평균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확률 5분의 3을 곱해주면 분산이 되죠. 5분의 3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해주면요 48 곱하기 3이 되겠다. 48 곱하기 3인데 48이라는 게 16 곱하기 3이라 3의 제곱이 되겠지? 얘는 4의 제곱과 3의 제곱, 12의 제곱인 144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12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분산이 144인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쉬워졌죠. P 204 빼기 240을 뭐로 나누는 거 하나랑 12로 나누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264를 240으로 나누고 빼고 12로 나누는 녀석의 사이값이 될 거야. P는 얘는 마이너스 36이 될 테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는 24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확률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얘의 넓이 구해달라고 했으니 0에서부터 3까지에다가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를 뭐 해줘라? 더해줘라. 얘랑 얘랑 더한 값이 되겠지. 소수점 4개라서 덧셈은 너네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 방법이라는 거야. x가 작거나 같은데 이 녀석 정규화, 표준화 시켜버리면 z가 252 빼기 240을 12로 나누는 녀석, 즉 PZ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0이라고 해서 여기가 1,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돼. 그러면 얘는 0하고 1 사이의 넓이인 얘에다가 나머지 얼마? 0.5를 더해버리면 되겠다. 쌤도 너희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면 통계적 추정이네. 너무 많이 남았지? 해야겠지? 너무 많이 남았잖아. 나도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몰랐네. 너희들이 참 잘해주고 있네. 훌륭해요. 조심해. 그거 열고 밖에 쳐다보다가 눈 마주친다. 학원 쫓아온다. 내가 우리 학원에 그 오신 얘기 해줬나? 굉장히 무섭다. 너네들은 떠나지만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야. 너무 무섭다. 자, 한 환자한테 어떤 약을 투여했는데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달래. 치유될 확률이 0.6이야. 몇 명한테 투자할 건데? 150명 할 건데 치유될 확률이 0.6, 5분의 3이야. 그럼 Q의 값은 5분의 2가 되겠지.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찾아낼 건데 둘을 곱하면 평균 90. 한 번 더 5분의 1을 곱하면 분산. 5 곱하면 18이니까 36이 나올 테니까 6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럴 때 X가 몇 명 이상?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P의 Z 99 빼기 150 아니지, 평균은 90 분의 얘를 6으로 나누는 녀석이 될 테고요. 얘는 P의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0, 1.5 크거나 같다. 여기가 되겠죠. 0.5에서 얘의 값을 뭐 해줘라? 빼줘라.